백신 특혜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당진시 보건소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사전에 보건소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으며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분석 후 영장을 발부받아 기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당진시 보건소의 백신 예진표와 보고서, 관계 직원의 휴대폰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불법 백신 접종에 대한 전 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과는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는 당진시 감사법무 담당관은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식 사과하며 감사를 비롯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외목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이 이번 달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44일간 개장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요. 당진시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과 방역 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목마을 해수욕장 진입로 2곳과 도비도 선착장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안심콜 운영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 이력과 입장객 발열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구역 내 텐트 설치와 취사 행위, 불꽃놀이 등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릴레이 인터뷰. 당진 일동 주민자치회장 차준환 씨를 만나봤습니다. 당진 일동 주민자치회 차준환 회장은 올해 회장직을 맡아 민원 처리 과정에 느꼈던 답답함을 해결하고 주민 의견을 행정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당진 일동에는 개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주민들이 많다며 세무와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진 일동 주민들은 또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길거리에 놓인 쓰레기 처리함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차준환 회장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 삽교호와 외목마을 해수욕장 등 여름 피서지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당진시 유기동물 숫자는 2016년 328마리에서 2019년 837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976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률은 38.5%에 불과해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참여 실적이 낮다는 이유에서 입양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사업이 1년 만에 중단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당진시민축구단이 사무국장 불공정 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이사회에서 공모 절차 없이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A 사무국장은 올해 1월부터 3년간 근무키로 하고 채용된 상태입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A 사무국장은 과거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라며 축구단 사무국장 외에도 보험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고자 노력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 채용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인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현금 사용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못했으나 이후 소명했으며
보험 겸업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에 보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진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면 정관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장 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은 임기 동안 당진시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목 마리나 항만 사업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해양수산부는 아직 입장 정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자본이 유입되면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화도시가 되면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국비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연구소와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 이후 당진 복지생태계 변화와 과제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획포럼을 열었습니다. 당진 남부사회복지관 김창희 관장은 종사자들의 안전성과 업무 부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김민정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가정폭력은 더욱 늘어났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일환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시설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진시 문화복지국 김영구 국장은 직접적인 대면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디지털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며 TF팀을 구성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의자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주민 갈등 이슈가 많은 경제환경국에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한광현 경제환경국장을 만나봤습니다. 한광현 신임 경제환경국장은 기술직으로 국장 자리까지 오르며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송전선로 신당진 변전소에서 북당진 변전소 간 신규 철탑 건설과 관련해 철탑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의 선제 대응 지원 사업을 올해 5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 외에도 또 다른 대기업 유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기차와 2차 전지 등 대기업 투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광현 경제환경국장은 앞으로 모든 사업의 중심과 바탕에 당진 시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덕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덕초는 정문과 후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이면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키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승하차 구역을 지정 조성하고 후문의 비포장도로 정비 사업을 각각 맡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하차 구역 예정지는 합덕읍 운산리 3-52번지로 면적은 약 389평입니다. 또 차량 출입을 위해 인근 사유지 13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이후 시설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8월 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당진교육지원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도로과 관계자는 후문 통학로 개설 공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사 시작을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 발언대. 우광면 송산 1, 2이장 유태우 씨를 만나봅니다. 2016년부터 6년째 송산 1, 2이장을 맡고 있는 유태우 씨는 송산 1, 2 출신으로 지난 2012년 교장직에서 퇴임하고 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대부분 유태우 씨의 제자들이어서 흐뭇한 마음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유태우 이장은 마을 안쪽 빌라 밀집 지역에 도로폭이 좁아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재 마을의 고민거리라며 길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함께 장학금 전달, 헌집 고치기 등 봉사활동을 지속한 결과 우리마을사랑 운동에서 지난 3년 연속 2등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교직 생활의 경험을 살려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칭찬 릴레이. 그림책으로 가득한 그림책 꽃밭을 열어 장애아와 그 어머니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김미자 작가를 칭찬합니다. 송하급 월곡리 조용한 마을의 그림책 꽃밭에서 김미자 작가는 오늘도 그림책을 읽습니다. 그 주변에는 잠시 육아에서 벗어난 엄마들이 자유로움의 기쁨이 가득한 눈빛으로 김 작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김미자 작가는 장애아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엄마들을 위해 그림책을 읽어주며 잠시나마 나라는 존재의 이유와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미자 작가는 그림책 작가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림책 꽃밭을 찾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책 속에 나오는 자연과 생명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진 예술인 프로젝트 22번째 시간으로 캔버스의 여백을 활용해 자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김혜윤 서양화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혜윤 작가는 평소에 좋아하는 꽃을 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연은 김혜윤 작가의 삶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온 감성의 자양분이자 사색의 원천이기 때문인데요. 김 작가는 여백을 활용해 자연을 표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작가만의 표현 방식은 자연물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관객들에게 이상적이고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혜윤 작가는 자연물의 비구상 표현 방식을 입히는 작품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연뿐 아니라 인체와 인물들을 조화롭게 그려내는 표현 방식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합덕읍 실리 다블리주교 유적지를 포함한 일대를 실리성지라고 부릅니다. 실리성지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176호로 현재 넓은 평야지방인데요. 삽교 방조제 완공 이전까지만 해도 이 주변은 밀물때 배가 드나들던 지역이었습니다. 실리 지역은 초기 천주교 발원지이면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 외국인의 출입도 많았습니다. 또 조선 후기까지 내포지방이 양반의 유배지 또는 관리들의 좌천지 정도로 취급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양반의 세력이 약했고 이는 천주교가 널리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의 선교사 다블리주교는 이러한 실리 지역에서 21년간 선교 활동을 했으며 조선말을 아주 완벽히 구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블리주교는 1866년 천주교 탄압인 병인박해로 한양으로 압송돼 결국 처형되는데요. 실리성지는 이렇게 순교한 성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며 현재는 잔디공원과 미술 조형물 등이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